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조인하실 분들께서 집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급한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홍콩에서 월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길 수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때는 회사에서 하우징을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가 좀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막 조인하실 분들께서는 옛날만큼의 그 하우징 얼라운스 혜택을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인을 하시면 7,000불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7,000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집을 얻겠느냐 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누구와 쉐어를 할지, 그리고 쉐어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제 사비를 조금 더 탑업해서 좀 좋은 집에 살지, 아니면 그냥 뭐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좀 적당한 집을 구할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근데 만약에 혼자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플랫메이트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회사 사내 게시판에 나 플랫메이트 구해요 라고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는 부동산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는 부동산 직원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집 계약을 할 때 인연을 맺게 된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괄괄한데 엄청 잘 챙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나 플랫메이트가 필요한데, 일단 내 조건은 각자 개인 공간을 어떻게 쓰던지 나는 상관 안 한다. 뭐 그 안에서 요리를 해먹던, 방을 난장을 하던, 그 안에서 파티를 하던, 일절 상관 안 한다. 그리고 막 밤에 빨래를 해도 신경 안 쓴다. 단 내 개인 생활에 대해서 참견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공용 공간을 마음대로 쓰되 그래도 정리정돈은 꼭 해놓는 사람, 손님을 모셔오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나한테 노티스를 줄 것. 그 외에 또 조건이, 내가 작은 방 2개랑 거실에 있는 욕실을 쓸 테니 마스터 베드룸, 그러니까 욕실이랑 다 같이 있는 제일 큰 방, 그 방을 쓸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부동산 그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No worry, 이러더니 바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직원분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나, 저의 경우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번 부동산 직원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분들이 하우징 그 폴리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잘 알고 계셔서, 몇 년도 조인하다, 또는 내가 조인한 지 몇 년이 돼서 뭐 하우징 얼라운스가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직원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냐인데, 저는 일단 처음 제가 부동산 직원분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제가 그 하우징 얼라운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하는 하우징 얼라운스를 잘못 이해해서 자칫 잘못을 하면 제 사비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갈 뻔했어요, 월세에서. 근데 이분이 막 저한테 아야, no, it's not like that. 그러더니 You stupid villa, I'm expert, trust me? 이러더니 막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그때 이제 저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분한테 전적으로 맡겼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저는 돈을 아낄 수 있었답니다. 안 그러면 계약 잘못할 뻔했어요, 그분 아니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 가기 전이나 아니면 비행 갔다 와서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꼭 그 아주머니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간식을 놓고 온다든지, 약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이분도 갑자기 너무 감사해하면서 제가 이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리뉴할 때가 되면 집주인한테 뜯을 수 있는 걸 다 뜯어줬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대 매트리스 갈 필요가 없는데, 얘 승무원인데 허리 안 좋다, 침대 갈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침대 매트리스 새 거 갈아주고, 암막 커튼도 새 거로 갈아주고, 에어컨도 옛날 모델이었는데 새 모델로 갈아주고, 가스 팍팍 충전해주고, 세탁기도 솔직히 쓸만했는데 여기 부동산 아주머니가 막 우겨가지고 세탁기도 새 걸로 갈아주시고 그랬었죠. 이게 뭐 본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 일 아니면 대충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부동산 직원분들 알게 되시면 약간 간식 작전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지. 그러면은 조금 더 가성비가 더 좋은 집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만약 플랫메이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집을 반드시 쉐어하는 상황인데 플랫메이트가 안 구해진다라고 할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월세를 얻을 때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월세 들어갈 때 이제 뭐 물론 보증금을 내긴 하지만 월세에 들어가서 저희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보증금 받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개념인데, 홍콩은 약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콩은 월세를 얻을 때 2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고 월세를 들어가요. 근데 뭐 1년 또는 2년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1년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이 생겨서 7개월만 살고 나머지는 못 살게 됐다 라고 하면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5개월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집을 얻었을 때 내가 1년을 계약을 할지 아니면 2년을 계약을 할지. 장단점이 있어요. 1년을 계약을 하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옮기고 싶어. 그러면 1년 꾹 참으셨다가 옮기실 수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내가 살았는데 1년 뒤에도 좋다라고 했을 때 월세가 오를 경우가 있죠. 근데 2년 픽스를 하시면 2년 동안은 월세 오를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나는 5개월,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했는데 7개월만 살고 내가 5개월은 못 살게 됐어. 근데 나는 5개월치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 편으로 만든 부동산 직원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상황은 설명을 하면 이 부동산 직원분이 정말 최대한 열심히 발로 뛰셔서 그 남은 5개월치의 계약을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도 구해주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월세 계약을 하시면 복비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래서 이 듀티 레이트 자료는 IRDS라는 홍콩 IRDS를 구글 쳐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티 레이트가 보면은 월세 연평균치의 0.5%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복비예요. 그래서 1년치 월세의 0.5%, 그리고 이제 뭐 계약서를 복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부수적인 금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을 지불을 해야 돼요. 부동산 직원분한테. 그 정도이고, 이 듀티 레이트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월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한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뽑아봤어요. 요거예요. 한 3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마침 또 두 번째 페이지에 듀티 레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exceed 1 year but not exceeding 3 year 하면 0.5% 뭐뭐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calculation of stamp duty에서 example이 나와 있어요. 너무 운 좋게도 마침 example 7에 7,000불에 대한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년치를 일단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ultiply 7,000 by 12 하면은 84,000불이 나와요. 이 84,000불을 다시 이제 multiply 0.5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100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스탬프 듀티는 425불이라고 해요. 홍콩 달러로.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부동산에 방문을 하실 때 미리 읽어두시면 왜 스탬프 듀티 피가 이렇게 비싸? 또는 스탬프 듀티 피가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시는 궁금증은 미리미리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느낀 바예요. 이게 진짜 뭐 법으로 그런 것 같진 않고, 이게 항상 뭐 이렇게 불문율처럼 작용된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집을 막 이렇게 같이 보고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동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부동산 아주머니랑. 근데 이 아주머니가 같이 집을 보기로 한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길에서.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다른 부동산 직원이랑 또 집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뭔가 묘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직원끼리 둘이서 막 뭐라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가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직원이랑 맺어졌어.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기로 했으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둘이 지지고 볶고해서 최대한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좀 에티켓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다니잖아요. 근데 홍콩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우징을 어떻게 구하시면 좋을지, 플랫메이트는 어떻게 구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직원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어디에 어떤 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거는 구글로 28hse.com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홍콩의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이 월세 얼마에 나와 있고 요 부동산을 핸들하는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 에이전트의 그 왓츠앱 넘버도 다 있어요. 그럼 일단 연락을 해보셔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준다. 이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분이랑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직원이랑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한번 미리 가시기 전에 찾아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정보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DM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